혹시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하고 자책해 본 적 있으세요? 새해 첫날 야심차게 세웠던 계획이나 책상 앞에 붙여둔 중요한 목표가 어느새 흐지부지 될 때마다 우리는 거의 습관처럼 내 의지력 탓을 하곤 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자료는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쩌면 당신이 원하는 걸 얻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의지력 부족이 아니라 애초에 전략이 없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살펴볼 자료는 인플루언스 뉴스에 실린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은 규칙이다 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 기사를 나침반 삼아서 감정이나 의지력 같은 그런 안개 속을 헤매는 대신에 목표까지 가장 확실하게 갈 수 있는 시스템 지도를 함께 그려보는 겁니다. 막연한 결심을 아주 구체적인 행동으로 바꾸는 이 규칙의 힘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네, 이 기사의 출발점부터가 아주 흥미로워요.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의지 때문이 아니라 선택의 과잉 때문이다. 이런 진단에서 시작하거든요. 선택의 과잉이요? 네. 기사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 머릿속에선 매 순간 네 가지 목소리가 동시에 막 소리치고 있대요. 하고 싶은 것, 해야 할 것, 급한 것, 그리고 불안한 것. 와, 정말 정신없네요. 그렇죠. 이 혼란 속에서 자, 이겨내자. 이 의지력 하나만 가지고 버티는 건 뭐랄까 허리케인 속에서 우산 하나로 버티려는 것과 같다는 거죠. 애초에 이기기가 너무 어려운 싸움이라는 거예요. 허리케인 속의 우산이라니, 와, 비유가 정말 확 와닿는데요. 그 네 가지 목소리가 한꺼번에 울리면 진짜 머리가 터질 것 같고 결국엔 그냥 제일 쉽거나 제일 자극적인 걸 선택하게 되더라고요. 기사에서 딱 꼬집는 부분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그냥 좋은 말로 만들어둔다는 거예요. 아, 맞아요. 올해는 민원 열심히 해야지. 영어 공부 꾸준히 하자. 이런 것들이요. 네네. 듣기는 참 좋은데 사실 아무런 힘이 없는 그냥 구호에 가깝다. 이런 지적이죠.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길을 잃는 첫 번째 갈림길이에요. 그래서 기사가 제시하는 첫 번째 규칙이 바로 목표를 막연한 희망에서 구체적인 명령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희망에서 명령으로요? 네. 방법은 놀랍도록 간단해요. 그냥 숫자와 기한을 붙이는 거죠. 책을 많이 읽겠다는 좋은 희망이지만 우리 뇌는 뭘 해야 할지 몰라요. 막연하잖아요. 그렇죠. 뭘 얼마나 읽으라는 건지. 하지만 이걸 매주 화요일, 목요일 밤 10시부터 30분간 경제학 책을 읽는다. 이렇게 바꾸는 순간 이건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죠. 수행해야 할 명령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뇌가 고민할 여지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군요. 오늘 운동할까 말까 이게 아니라 10시네. 헬스장 갈 시간이네. 이렇게요? 정확해요. 이게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고요. 수많은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패턴이라고 기사는 강조해요. 구체적이고 약간은 도전적인 목표가 최선을 다해봐 라는 막연한 주문보다 성과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건 거의 정설에 가깝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뇌는 명확한 타겟이 있을 때 비로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기 시작하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숫자와 기한을 넣어서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고 해보죠. 매주 월수금 저녁 8시에 30분간 달리기. 그런데 꼭 이런 날 예상치 못한 야근이 터지거나 친구가 갑자기 부르잖아요. 항상 그렇죠. 인생이 계획대로 안 되니까. 맞아요. 이런 돌발 상황이 생기면 그 완벽했던 계획도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죠. 기사에서도 이 점을 지적하는데 우리가 실패하는 건 몰라서가 아니라 바로 그 순간에 못해서라고요. 이게 진짜 현실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인생은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계획에는 반드시 플랜 B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핵심 규칙인 if then 규칙, 즉 만약 그러면 규칙이 등장해요. if then 규칙이요? 네, 만약 if 한 상황이 되면 나는 then을 한다라고 방해 요소를 미리 예측하고 대응책을 문장으로 만들어두는 거죠. 이건 뭐랄까 우리 행동의 내비게이션에 예상되는 정체 구간이랑 우회 경로를 미리 입력해두는 것과 같아요. 잠깐만요. 그거 정말 똑똑한 방법인데요. 내 의지력이 가장 약해지는 그 순간의 결정을 가장 이성적이고 의욕이 넘칠 때 내가 미리 내려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약간 미래의 나를 위한 치트키 같은 거네요. 하하하하, 치트키라는 표현이 딱 맞네요. 기사에 나온 예를 좀 더 현실적으로 바꿔볼까요? 만약 야근 때문에 8시에 뛸 수 없게 되면 퇴근 후 집에 와서 스쿼트 30개는 하고 잔다. 와,
혹은 만약 갑자기 저녁 약속이 생겨서 영어 단어를 못 외우면 약속 장소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최소 10분은 단어 앱을 본다. 이렇게요. 와, 의지력이 바닥났을 때 우리는 고민할 에너지조차 없어요. 그때 이 한 줄의 규칙이 우리를 대신해서 가장 합리적인 차선책을 실행하게 만드는 거죠. 실제로 여러 연구를 통합한 메타 분석에서도 이 방법이 목표 달성률을 2배에서 3배까지 높인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2배에서 3배요? 엄청나네요. 이건 실패를 막는 안전장치를 넘어서 거의 뭐 성공으로 가는 부스터 같은 역할이군요. 아, 여기서 기사에 한 문장이 땡 떠오르네요. 정말 인상 깊었는데 원하는 것을 얻는 사람들의 진짜 비밀은 대단한 하루가 아니라 망가지지 않는 하루에 있다. 네. 이 문장이 지금까지의 논의를 다 관통하는 것 같아요. 한 번에 크게 성공하는 것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완전히 0점을 만들지 않는 그 꾸준함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맞습니다. 바로 그 문장이 세 번째 전략인 최소 단위 개념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우리는 종종 목표를 너무 거창하게 잡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매일 2시간씩 글쓰기 이런 거요? 네. 매일 팔굽혀펴기 100개처럼요. 물론 컨디션이 최상인 날은 가능하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평범한 날, 특히 좀 피곤한 날에는 그 목표가 거대한 벽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그 벽 앞에서 에이, 오늘은 그냥 쉬자 하고 포기하게 되죠. 맞아요. 그리고 한 번 쉬면 그 다음 날은 더 하기 싫어지고요. 어제도 안 했는데 뭐 이렇게요. 바로 그거예요. 한 번 끊어진 사슬은 다시 잇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전략을 바꾸는 겁니다. 거창한 최대 목표가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만은 지킬 수 있는 최소 단위를 설정하는 거죠. 최소 단위요? 네. 예를 들어 팔굽혀펴기 100개가 최종 목표라면 평소엔 100개를 하지만 정말 죽을 만큼 피곤한 날은 단 한 개라도 하는 거예요. 단 한 개요? 솔직히 그게 운동 효과가 있나 싶고 약간 자기 기만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좋은 지적이에요. 운동 효과는 거의 없겠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근육을 단련하는 게 아니라 정체성을 단련하는 거예요. 아, 정체성. 네. 단 1개를 함으로써 나는 오늘도 운동을 거르지 않은 사람이다 라는 자기인식을 지켜내는 거죠. 기사에 따르면 어떤 행동이 완전히 자동화된 습관이 되기까지는 평균 66일 정도가 걸리고 개인차도 아주 크대요. 꽤 오래 걸리네요. 그렇죠. 즉 습관의 뇌 회로가 단단하게 자리 잡기 전까지는 양, 인텐시티보다 빈도, 프리퀀시가 압도적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최소 단위의 반복을 통해 나는 매일 이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의 사슬을 끊지 않는 게 최우선 과제인 거죠. 양을 늘리는 건 그 시스템이 완전히 내 것이 된 다음의 문제라는 아주 현실적인 조언이에요. 아, 정체성을 단련한다는 말이 확 와닿네요. 헬스장에 가서 뭐 역기 하나 안 들고 그냥 러닝머신 5분만 걷고 와도 나는 오늘 헬스장에 다녀온 사람이 되는 거니까요. 바로 그거죠. 그게 내일 또 헬스장으로 갈 힘을 주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목표를 세우고 이프된 규칙으로 안전장치도 만들고 최소 단위로 매일 실행도 했어요. 보통 이 과정에서 우리는 기록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기사는 이 기록이 또 다른 함정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더라고요. 네, 많은 사람들이 기록을 일종의 성적표처럼 사용하죠. 그리고 그 성적표를 보면서 자신을 평가해요. 아, 오늘 목표치의 50%밖에 못했네. 나는 역시 안 돼. 이런 식으로요. 딱 제 얘기네요. 하하, 기록이 어느새 자책의 도구가 되고 결국엔 동기를 갉아먹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피드백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 함정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사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을 바꾸라고 제안해요.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질문은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예요. 이 질문은 문제의 원인을 바꿀 수 없는 나의 본질 탓으로 돌리거든요. 이건 무력감만 키울 뿐이죠. 반면에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질문은 다음에는 무엇을 다르게 해볼까? 입니다. 아, 나는 왜 이럴까가 아니라 무엇을 바꿀까? 초점이 나라는 존재에서 나의 행동이나 나의 시스템으로 옮겨가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어제 팔굽혀펴기를 10개밖에 못했다면 그 원인을 내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어제 너무 늦게 시작해서 피곤했구나. 다음엔 저녁 식사 직후에 바로 해보는 건 어떨까? 라고 전략에서 찾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기사는 기록을 내 감정을 평가하는 감정평가표가 아니라 다음 행동을 개선하기 위한 데이터를 얻는 행동 조정 장치로 활용하라고 말해요. 오늘의 실패 기록은 내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낙제점이 아니라 내 시스템을 더 똑똑하게 업데이트하기 위한 소중한 로그 파일인 셈입니다.
행동 조정 장치, 로그 파일. 와, 정말 멋진 비유네요. 기록을 보면서 나 자신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마치 과학자처럼 내 행동 패턴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다음 실험 계획을 수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군요. 자, 그럼 오늘 당신께서 보내주신 기사를 통해 우리가 함께 그려본 목표 달성 시스템 지도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좋네요. 첫째, 열심히 하겠다는 막연한 희망을 매주 3회 30분씩처럼 숫자와 기한을 넣은 구체적인 명령으로 바꿔서 뇌의 고민을 덜어준다. 네, 명확하게요. 둘째, 야근이나 약속 같은 방해 요소를 미리 예측해서 만약 뭐 하면 뭐 한다라는 if된 규칙이라는 비상계획을 세워둔다. 플랜 B를 만드는 거죠. 셋째, 거창한 목표에 짓눌리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지킬 수 있는 최소 단위, 단 1개라도 좋으니를 반복하며 행동의 사슬을 끊지 않는다. 정체성을 지키는 것. 마지막으로 기록을 보며 나는 왜 이럴까라고 자책하는 대신 다음엔 무엇을 바꿀까라고 질문하며 시스템을 개선하는 로그 파일로 활용한다. 이 네 가지가 핵심이네요. 완벽한 정리입니다. 기사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겨요. 세상에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성공이 종종 운처럼 보인다고요. 그렇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세상이 불확실하고 변수가 많을수록 다른 무엇도 아닌 바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나만의 규칙, 나만의 시스템이 더 중요해진다는 통찰을 주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이 말이군요. 맞습니다. 여기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는 목표 달성이라는 외적인 성취를 위한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만약 이 규칙의 개념을 당신의 내면, 즉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데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아, 마음의 평화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 갑자기 불안한 생각이 꼬리를 물면 나는 3분간 하던 일을 멈추고 심호흡을 5번 한다라거나 만약 SNS를 보다가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들면 나는 앱을 끄고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한 곡 듣는다처럼요. 당신의 평온한 하루를 지켜내기 위해 지금 당장 만들 수 있는 당신만의 첫 번째 if된 규칙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